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이번에 일본 직구에서 도착한 이 패키지에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난감총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비비탄총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게 바로 60여 년 전에 일본 새끼된 화학공업이 사상 최초로 발매한 비비탄총입니다. 이름은 새끼된 은옥철포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 물건은 아니고요. 최근에 같은 회사가 다시 생산해낸 복각판입니다. 여기는 그 시절의 뒷골목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말이 써 있어요. 뒷골목에서 이 총을 쏘면서 놀았던 어른 세대들을 겨냥해서 복각해 내놓은 추억 소환 상품인 듯 합니다. 패키지 뒤에는 이 은옥철포라는 장난감 총의 역사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철 모델은 1959년에 MC50, 즉 매직콜트 50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고요. 한 발씩 쏘는 단발식입니다. 이거는 다음 해인 1960년에 나온 MCA300, 즉 매직콜트 오토매틱 300인데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비비탄이 탕탕탕탕 나가는 연발 사격 가능한 개량형이고요. 1962년에 나온 SAP50이라는 두 번째 개량형은 외형을 좀 더 다듬어서 은옥철포의 왕자로 불렸는데, 이 최종 완성형인 SAP50이 바로 복각 생산된 이 총입니다.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세계 최초의 비비탄 총은 1959년에 나온 이 MC50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토이건이 기본 형태를 유지한 채 약간씩 수정 개량된 것이니까 세계 첫 비비탄 총인 은옥철포의 삼형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복각된 SAP50을 최초의 비비탄 총 패밀리의 하나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총을 꺼내보면요, 여기 취급 설명서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총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 새끼된 화학공업이라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옛날 금형으로 복각판을 찍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죠.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새끼된 SAP50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고요. 천 모델 이름이 매직콜트였듯이 이 슬라이드의 모양이라든가 썸 세이프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콜트 자동권총을 조금 닮은 것 같기는 한데, 이 하부 프레임에 비해서 상부가 너무 커서 가분수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실루엣을 보면서 옛날 그 제국주의 일본 군대의 구사식 권총도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총구 아래를 보시면요, 또 하나의 총구가 있어요. 이 총 모양이 좀 이렇게 좀 기괴하게 된 거는 발사 방식 때문입니다. 이 총은 공기압으로 쏘는 에어소프트건이 아닙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더블 액션으로 안에 스트라이커가 탄을 때리면서 발사하게 됩니다. 비비탄은 자유낙하 방식으로 급탄이 되어서 연발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중력으로 흘러내린 탄을 한 발씩 쳐서 발사하는 건데, 탄이 흘러내릴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총에서 슬라이드에 비비탄들을 쏟아붓고 자유낙하식으로 급탄하려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높이의 총열로는 발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비비탄 총은 여기서 절묘한 꾀를 떠올린 겁니다. 즉 위의 총열은 그냥 모양으로 놔두고 실제 탄알 발사는 한 칸 아래에 있는 새로 만든 총열로 하는 거죠. 급탄 도어를 열 때 잡는 이 손잡이는 가늠자를 겸하고 있어요. 조준을 해보면은 이런 시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비비탄 총 성능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비비탄 상자에는 은빛 구슬인가요? 이런 말이 써 있는 것 같고요. 열어보면 이것을 타겟으로 쏘라. 그러니까 이 비비탄 상자를 세워놓고 총을 쏴서 뭐 맞추라는 건가요? 자, 이 비비탄은 은빛인데요. 이 탄들을 은옥, 즉 은빛 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총 이름이 은옥철포인 거죠. 이 비비탄은 지름이 7mm입니다. 오늘의 비비탄이 6mm인데 비교해 보면은 조금 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밀도도 좀 떨어집니다. 파팅 라인 같은 게 남아있기도 하고 약간 패인 것도 있고 조금 울퉁불퉁합니다. 비비탄은 슬라이드 상단에 도어를 열고 넣어주는데요.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스프링의 힘으로 탄을 타격하는 게 보이죠? 내부 공간은 전방 탄창과 후방 탄창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전방 탄창이 비면 후반 탄창의 탄들을 옮겨서 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죠.
자, 비비탄 상자를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앞에 조금, 뒤에 많이 넣습니다. 비비탄이 떨어졌을 때 도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전방탄창이 비었고 탄알들이 후방에 있잖아요. 이럴 때 총을 앞으로 기울이고 좀 흔들어주면 비비탄이 전방탄창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격발할 수 있습니다. 탄창을 이렇게 앞뒤로 나눠준 거는 여러 탄알들이 한꺼번에 흘러내려가다가 엉켜서 급탄 불량이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이 비비탄을 얼마나 발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의외로 꽤 멀리 나갑니다. 설명서에서 사거리가 6m쯤 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6m쯤의 거리를 두고 쏴봤는데 6m 앞에 있는 도어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탄알이 아래에 있는 총부로 나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엔 표적에 쏴보겠습니다. 타겟으로 쓰라고 한 비비탄 통도 윗줄 가운데에다가 놓았습니다. 네, 어쨌든 다 맞추긴 했는데 역시 집탄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당기는 대로 쭉쭉 나가니까 뭐 세미오토 같은 맛은 있네요. 이번엔 좀 표적 가까이서 쏴볼게요. 이건 좀 낫네요. 이게 에어소프트건처럼 정확한 조준은 하기 어렵지만 가까운 목표물은 어느 정도 조준이 되네요. 스트라이커식 비비탄 총인 은옥철포는 지금은 모든 토이건의 어떤 주종이 되어버린 비비탄 총의 역사가 어떻게 첫 발을 내딛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이 새끼들의 은옥철포는 우리나라의 완구총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옥철포를 그대로 모양까지 카피한 총도 있었고요. 또 이 은옥철포처럼 자윤학화식으로 급탄하고 타격식으로 발사하는 완구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나왔죠.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자기 나라 완구총의 역사적 물건을 한 반세기가 넘어서 복각해서 찍어내고 시판하는 일본의 역사 보존 의식 같은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 토이건 역사에서도 가령 뭐 아카데미 루고 P08 같은 이런 아주 걸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복각판을 내면은 좋을 텐데 말이죠. 그나저나 근데 이런 것들이 금형이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